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과거에 잘못을 일으켰던 국가들이 성숙한 자세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잘못을 사과했고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국가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팩트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은 아예 위안부 문서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을 일본이 지배했던 것처럼 영국이 케냐를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오마오 봉기는 케냐에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대항하여 벌어진 무장투쟁이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처럼 마오마오 봉기의 한을 평생 간직한 피해자들이 2009년 영국으로 건너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마오마오 재판의 교훈, 영국 과거사 반성과 보상에서 보면 차마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러 영국까지 건너온 이들 앞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대영 제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 10월 5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가 배상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3년 6월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 및 기념관 건립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오마오 사건으로부터 약 60년이 흐른 뒤 영국 정부는 케냐 식민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식민 통치의 시기에 고문 피해에 대한 개인 배상에 합의한 첫 사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소송에 나서는 마오마오 피해자만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 지급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국 법원이 그것을 각오하고 배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비슷한 흐름이 인도네시아를 350년 이상 식민 지배한 네덜란드의 법원에서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는 1946년과 1947년에 인도네시아, 라와게데 등에서 발생한 독립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참혹한 경험을 겪은 피해자들이 2008년 네덜란드로 건너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소멸시효의 경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역사 피해 문제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도 필요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라와게데 판결은 법과 역사 양쪽에 모두 걸쳐 있으며 네덜란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그동안 외면했었던 과거를 직시하도록 촉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라와게데 판결은 라와게데 사건보다 더 넓은 견지에서 네덜란드 국가와 사회에 자신의 식민지 시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과 네덜란드 지방법원의 과거사 판결처럼 제국주의 후의 국가들이 이렇게 반성과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직도 배째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잘 반영하듯이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과와 반성에 소극적입니다. 더군다나 영국,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력 상승에 부응하는 것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경제력과 정치력이 상승하는 이 지역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력을 키워야 사과도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길 가다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근데 어깨 접촉이 있어서 사과를 요구하는 쪽이 마동석 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동석 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부르는 비주얼이지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더 강해지면 일본도 저절로 수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갖지 못한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한 피해자 국가 쪽이 아니라 가해자 국가 쪽에서 자기 반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미일 삼각 동맹에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강한 나라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과감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직까지는 분명히 일본은 경제적으로 강대국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한일 양국 간의 경제 교류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2010년대 들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단죄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은 세계의 미래를 밝게 하는 징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대세를 이룬다면 일본 정부도 지금의 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배상 판결을 하는데 일본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일본이 그런 흐름을 쉽게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느니 경제협력기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느니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세계사의 최신 흐름에 뒤처져 있음을 느끼게 하고도 남습니다. 세계 각국의 역사적 사실들에 의거한 똑바른 판결들이 일본 같은 역사인식 후진 국가를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영국, 네덜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총리는 아우슈비츠를 방문해서 또 사죄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검은 옷을 입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 피해자들 앞에서 헌화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인들이 여기서 저지른 야만적 범죄 앞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범죄를 기억하는 건 독일의 의무입니다. 사죄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걱정스러운 수준의 인종차별, 편협함, 증오범죄의 물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본 가치에 대한 공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독일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는 1940년에 지어졌습니다. 110만 명의 유대인 피해자가 나왔는데 23만 명은 어린이로 추정됩니다. 메르켈 총리의 아우슈비츠 방문은 처음이지만 독일 역대 총리로는 세 번째입니다. 1977년 헬무트 슈미트 총리, 1989년 헬무트 콜 총리가 방문했고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여전히 배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위안부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 동원에 개입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당시 공문서를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내각 관방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도에 위안부 관련된 23건의 새로운 공문을 수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문들 중 13건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관여된 것으로 읽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재 일본 영사관은 1930년대 외무성에서 보낸 보고서에서 육군은 병사 70명에 1명의 작부를 필요로 한다고 했고 작부 특수 여성이라는 별도 보고서까지 만들어와 위안부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군과 외무성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를 보낸 것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1993년 고노 요에이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위안부 사례가 많다는 등의 인정을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 2014년 고노다마의 재검증을 시도한 바 있고 다마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참혹성을 증언하는 자료가 계속 나오는데도 왜곡하고 지우려는 일본 우익들의 뻔뻔함은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최초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정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에 다양한 방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도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도 위안부 문제는 제대로 알려야만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에도 이렇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일본인 10명 중에 8명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7.7%, 한국이 독도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면서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63.5% 등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휴.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의 집권 체제하에서 일본이 사과할 확률은 0%입니다. 사과 안 하겠다고 하면 사과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 망신을 줘야 합니다. 일본이 또 다른 나라 시선은 엄청 신경 쓰거든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부강해지고 쪽팔리게 만들어버리면 알아서 기어다닐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카페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놓고 캐롤도 틀고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꼭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있어야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내년에도 힘내서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요. 한 해 동안 우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테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페페TV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카페에 가서 크리스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최고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짱짱! 오늘도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뿅. you.